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고요. 항상 구독자님, 멤버십 회원님들에게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번 내용은 이더리움 관련 소식과 시황 이야기를 준비를 했는데 먼저 시황 이야기 짧게 준비를 했습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시죠. 이번에 이 트럼프 부분에 관세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는데 핵심은 그렇죠. 인플레 때문에 금리 인하를 못했기 때문에 금리 인하 포인트를 보게 되면 향후 1년간 기대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박스권에 갇혀져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이번에 이제 관세 있는 내용이 이제 곧 정리가 어느 정도 되죠.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된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그 다음부터는 대략적으로 이제 데이터 축적이 좀 쌓이게 되면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금리 인하를 할 수 있을 만한 역량이 좀 더 많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 없는지는 거의 하반기에 어느 정도 이제 그 시간이 지나면 알 수가 있을 것 같다. 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현재 데이터량으로만 본다라고 해도 충분히 금리 인하를 할 수 있을 만한 요건 사항은 된다. 단 연준이 한 번 더 문을 두드리고 한 번 더 체크하고 넘어가고 싶어 하기 때문에 이번 관세에 있는 여러 가지 변수를 어느 정도 다 패가 까진 다음에 금리 인하를 할 수 있을 만한 요건 사항을 좀 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이더리움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더리움이 기간이 끌어들이는 진짜 이유라고 있는데 요점만 이야기를 하면 과거에는 이제 가스비 부분을 동원을 해서 많이 가져갔는데 이제 이것보다는 이제 기관이 직접 체인을 만들어서 이익을 챙기려 할 확률이 좀 높아지고 있는 형태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보면 레이어 2의 선택지를 주면서 강제성을 좀 낮추고 유연성을 좀 더 높여서 이제 수수료를 분담을 해주고 수익도 같이 공유하는 형태로 해서 플랫폼을 좀 더 키워나가려고 하는 그런 그림을 좀 그려보려고 하는데 그러려고 하면 아무래도 수익 구조 부분을 좀 더 다변화하고 좀 더 만져보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 생태계 안에 있는 애들을 좀 더 지원을 해주는 그런 방향성으로 가주어야지만 괜찮아지는데 오히려 만약에 그렇지 않는 상태에서 가게 되면 뭐 예를 들어서 블랙록이 이제 자체 체인을 만들어 가지고 가버린다라고 하면 이건 완전 이제 바보가 될 수도 있는 가능성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왜냐? 기존에 있었던 기관들이 무조건 기존에 있었던 체인을 꼭 써야 된다라는 면보는 없습니다. 그리고 체인을 쓸 때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과거에 많이 이야기했던 퍼블릭 체인 이제 그리고 기존에 이제 그렇지 않은 또 폐쇄형 기반에 있는 체인 쪽으로 자리를 잡을 것이냐 아니면 자율기반형 형태를 좀 더 노출해서 만들 것이냐에 따라서 여기 좀 이야기가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게 명확하게 정리가 안 되어져 있는 포인트가 좀 있다라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요게 방향성을 좀 더 보려고 하면 이제 GPT로 제가 좀 정리를 해놨던 내용 이더리움 이야기로만 좀 정리를 해 놓았는데 이거를 좀 보시면 좀 이해가 편하실 것으로 보일 것입니다. 이제 최근에 이제 스테이블 코인 동향 추이를 좀 보게 되면 어떤 부분을 좀 볼 수가 있냐면 기존의 스테이블 코인 부분에 따른 이야기를 했으니 사람들은 그냥 단순하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블록체인 시장이 조만간에 사이즈가 커지겠구나. 전체 크립토 마켓 시장도 커지겠구나. 비트코인 시장도 같이 커지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아직 그 접점이 확인된 게 없습니다. 접점이 있어야 되는데 접점이 보이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선택지가 많습니다. 기존에 제가 매번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은행들에 따른 추이에 가장 은행들이 왜 이 시장에 들어오려고 하면 그거를 먼저 아셔야 됩니다. 내가 좋아하는 거를 먼저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 상대방이 왜 이 시장판에 들어오려고 하는지 그리고 그 시장판에 들어온다는 건 벌써 계산기를 두드려 보았다라는 것이죠. 수익 구조 부분에 내가 이익이 앞으로 미래 이익의 가이던스가 이 정도가 나올 것 같으니까 이 시장에 들어왔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막연하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나의 이익을 먼저 계산기로 두드린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들어와서 이 시장판을 키워주겠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반대로 해석을 하시면서 볼 필요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오긴 하지만 아직 그 접점이 보이지 않고 그 접점이 아직 그 비즈니스가 명확하게 이쪽 길로 들어간다라고 보기가 좀 애매해
애매해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직 결정된 사항이 보여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USDC 부분에 서클을 키워줘서 서클에 있는 시장의 판도를 키워준다라는 거는 엄밀히 따지면 크립토 시장에 아주 직결적으로 좋은 수혜라고 볼 수도 있고, 거래소의 부분에 따른 반사적 이익도 있지만, 반면으로 본다라고 하면요, 아직 금융권과 그 다음에 카스사들에 따른 추이를 본다라고 하면 금융권의 연합에 있는 스테이블하고 그 다음에 카드사가 만드는 스테이블 부분이 아직 명확하게 비즈니스 구조가 확인이 안 됐다는 겁니다. 자체 체인으로 나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애초에 USDC 기반하고 연합을 해서 가져갈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아직 정리가 안 되었기 때문에 이런 점은 좀 똑바로 보고 가자. 그렇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ETF에 있는 자금 유입과 그 다음에 서클이라는 주식이 좀 더 많이 튀어주었다는 거 빼놓고서는 아직 명확하게 정리가 안 되어져 있다 보니까 이 이상 어찌 보면 알트에게 돈이 안 가고 있다라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과거에 이제 이 기반으로 이더리움 부분에 좀 더 아쉬웠던 부분은 여기 이제 총 7가지 부분이 있는데, 총 7가지 내용 부분을 좀 보게 되면 이해하기가 편할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더의 사용량은 느는데 가격이 집중적인 연결이 약하죠. 그러니까 수익 구조 부분에 좀 떨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스테이킹 수익도 정체가 좀 되었죠. 왜냐, 메인넷 수수료가 감소가 되었죠. 그 다음에 디플레이션이 시작되는 부분도 많이 약화가 되었죠. 왜냐, 이제 개발했다라고 했는데 EIP 1559가 되면서 좀 많이 낮아지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형 기관 투자 유입이 지연되어 있다라는 것도 좀 있었고, 그 다음에 여전히 이더리움은 무제한 발행 부분이 비트랑 좀 차이점이 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점이 좀 많이 있고, 그 다음에 가장 큰 건 이더 보유자의 직접적인 수익 공유 부분이 아직도 좀 많이 취약한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어떻게 잘 녹여낼 거냐가 이제 중요하게 될 것인데, 이제 엄밀히 따지면 레이어 2 부분하고 수익을 이제 같이 반을 이제 나눠먹기식을 좀 더 열어주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엄밀히 따진다라고 하면 레이어2와 리스테이킹과 RWA와 디파이 부분이 좀 명확하게 잘 커져준다라고 하면 좀 같이 동반 성장을 해줄 수 있을 만한 그런 이제 그림이 그려질 것 같은데, 아직 그게 좀 많이 연결고리가 많이 빈약하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이제 보게 된다라고 하면 엄밀히 따지면 언젠가는 그날이 오긴 할 건데, 이제 아직 뭐 명확하게 보여지는 게 없다 보니까 이런 점이 좀 그럴 수 있다. 그래도 이제 에이브 프라임 온체인 자본 효율을 위해서 T 이더 부분하고 이제 이런 담보적인 승인으로 통해 가지고 수익성 부분이 좀 더 많이 올라오게 되니까, 디파이 수익성이 올라오게 되니까 이것도 이더리움에게 상당히 좋은 성과가 나오게 되고, 그걸로 인해서 가격에 좀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직결적인 영향성을 아직 주기에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여전히 뭐가 됐던 간에 RWA에 따른 시장의 사이즈 측면이 얼마만큼 이제 커질 수 있냐가 관건이 될 것 같고요. 그게 이제 그 풀이 어느 정도 자리를 이렇게 계속 잡아 나갈 것인지, 아니면 이제 해당에 있는 기업들이 엄밀히 따진다고 치면 그냥 자체 체인을 만들어 가지고 계속 이제 가버릴 것인지, 그 중간 지점이 아직은 안 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요거 가지고 이것저것 좀 해보고 맛도 보고 그 다음에 좀 결정을 할 것으로 보이시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좀 한 1, 2년 있다가 그 다음에 이제 방향성을 좀 잡고 돈이 흘러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엄밀히 따진다라고 치면 은행권이나 카드사 쪽에서 자체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어 준다고 해도 거래소에 마켓이 있어야지 크립토에 미치는 영향 강도가 있던지, 아니면 지갑을 통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교환 매개체를 만들어줘서 엄밀히 따지면 그걸로 인한 뭐 간접적인 가격 부분을 좀 요동칠 수 있을 만한 그런
구조를 만들어야지만 실질적으로 이 전체적인 마켓에 어느 정도 유동성을 좀 가져다 줄 수 있고 가격에 좀 영향을 줄 수 있는 측면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런 게 아직은 좀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시장이 꽤 많다라는 것을 아실 필요성이 있다. 그러니까 좀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게 제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인프라에 집중 지원을 해준다고 하니까 여전히 뭐 바보가 아니라는 것과,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내가 그래도 정말 이제 믿고 간다라고 하면 이제는 어떻게 보면 CEX 거래소에서, 그러니까 업비트나 빗썸이나 그 다음에 뭐 바이낸스나 OK나 이런 쪽에서 직접적으로 직구입을 하는 것보다 기업을 통해 가지고 매입을 하는 게 전 맞다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것도 매번 그 전 때부터 계속 이야기를 했습니다. 2년 전 때부터 계속 이야기를 많이 했었고, 그게 현실적으로 이렇게 많은 기업들이 이렇게까지 많이 생겼다라는 것은 이 중에 몇 명은 뒤져 나가긴 할 것인데, 그래도 살아남는 애들은 이제 그거에 따른 밸류적 가치를 계속 받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나 이제 여기서 몇 가지를 보게 되면 이 DFDV는 솔라나 기반이고요. 그다음에 이더 기반에서 좀 눈에 들어오는 건 이 SBET입니다. 조선 루빈이 가져가고 있는 것과, 그 다음에 스트래티지는 뭐 말할 필요성이 없고, 그 다음에 여기서도 이제 메타 플래닛이 MSTR 카피를 잘해서 성공했던 구도가 잘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알트에서 승부수를 던질 거라고 하면 얘네들이 알아서 대조표 잘 보고 전환사채 잘 굴려서 할 것이니까 알아서 레버리지를 잘 쓸 수 있는 그런 기업에다가 투자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고요. 그다음 비트와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톱니가 들어가져 있고, 오히려 이쪽은 저는 별로 비추하는 경향성이 좀 있습니다. 왜냐면 자료 공 부분이 조금 더러워요. 뭐 그냥 짧게 이야기하면. 그래서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시적으로 튄다라고 해도 장기 로드맵 모델은 좀 안 좋은 것 같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하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이더리움을 모아가려고 하는 그런 기업들이 좀 우후죽순 많이 보여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은 저런 기업들에게 왜 투자하는 게 좀 더 이점이 남아져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얘네들은 어차피 SEC의 관할 부분하고 코인과 주식의 가장 큰 차이점은 법적인 부분의 테두리를 다 지켜가면서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엄청난 페널티를 가져갈 수밖에 없고요. 그 차이가 가장 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코인은 그 정도까지는 아직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법적인 보호성은 어느 정도는 대부분 다 받게 된다. 단지 이제 가장 아쉬운 점은 여전히 세금 부분이 있지만, 벌고 나서 생각해도 늦지 않는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